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위에 이제 각 주별로, 미국의 각 주별로 표시되어 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안에서 일단 지리를 나타내는 정보를 먼저 찾아야겠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지역을 나타내는 요 지역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를 표시를 할 거니까 요 주를 선택을 해서 가져와 보죠. 근데 주를 선택을 해서 가져와 보면 당연히 주는 이제 그 문자로 되어 있겠죠.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지도를 표시를 하려고 했더니 데이터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도시가 그냥 글자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도가 여기 미주 지역이 글자 값인데 이걸 이제 그 지도에 나타낼 수 있는 위치의 지도 값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을 글자가 아닌 위치 정보의 형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롭 버튼 눌러서 이 데이터를 다른 형식으로 이제 바꿔줄 겁니다.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형식도 있고요. 아니면 지리적 혹은 다른 형식의 데이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지리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데 여기 고르겠죠. 그래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인이 미국이라서 미국의 지역 번호라든지 아니면 공항이라든지 뭐 선거구 자기들 그 미국 지역이겠죠. 에 따른 코드별로 일대 지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를 나타내는 국가 단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면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시도를 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가 스테이션 주가 될 거예요. 주. 그래서 주를 선택을 하면 앞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지구본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미주 지역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위치 정보는 어떤 거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측정 값 중에 기존에 없던 값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경도와 위도 값을 여기가 이제 찾아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리 각 주의 위도와 경도 값을 가지고 있다가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위도와 경도 값이네,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네, 그럼 나는 어딘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요걸 이제 사용을 해서 쓰려면 여기 미주 지역을 이제 더블 클릭 따닥 해서 하시면 여기 경도 위도 값이 자동으로 여기 매칭이 됩니다. 아니면 이걸 빼버리고요. 다시 해볼게요. 아니면 미주 지역에 있는 값들을 마커에다 표시를 하시면 자동으로 요 위에 값을 가져오게 되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지도 위에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지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일단은 뭔가를 나타내는데 매칭이 잘 안 됐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션 하나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제 딱 하나씩 나중에 볼 거지만 지금은 지도니까 이 맵과 관련된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위치 편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맵에 있는 위치 편집.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국가는 대한민국인데 이제 미주 데이터가 미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알라바마 되어 있죠. 여기가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알라바마를 찾아서 그래요. 그 위치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국가 코드를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쭉 내려가시면 미국 있을 텐데 여기다가 제가 미국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미국 국토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태로 바꿔놓게 되면 아래에 있는 그 알라바마랑 데이터랑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정보랑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지도상의 위치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영역으로 표시도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차피 지도 옮기면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지도에 표시되는 영역들은 자, 크기와 색깔들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고, 이 값들은 이제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맵의 형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지도에서 지역별 매출을 아마 써 놓을 겁니다. 매출을 색깔별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각 주의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값을 숫자의 값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색상을 아까처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편집을 통해서 조금 극단치의 값으로 보여지게, 아니 좀 구분이 되게 값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고요. 그 많고 적음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각 주의 이제 이름을 알고 싶으면 주의 이제 레이블에다가 이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매출 현황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죠. 자, 그러면 글자의 값으로 요 이름과 합계 금액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지도를 하나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름을 하나 적어 보도록 하죠. 주별 판매 현황이라고 적을까요? 판매 현황 이렇게 적어서 네이밍도 바꿔 보도록 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숫자의 범위 값을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트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혹시 여기 있는 글씨가 너무 크면, 글씨가 크면 얘를 좀 줄이셔도 되죠. 서식에서. 자동으로 잘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그랬냐면, 이쪽에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됐어요. 그쵸? 아마 이 글씨가 조금 차이가 나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식 글씨를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자동으로 지금 맞춰져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줌인 하시면 표시가 될 겁니다. 줌아웃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돋보기 모양으로 클릭하시면 확대,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키 누르시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휠도 돼요. 휠도 마우스도 왔다 갔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될 거고요. 화면 이동, 그 다음에 전체 영역 선택, 그 다음에 구간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나중에 요거 빼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가장 첫 번째 기본 값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줌 아웃을 했다가 핀을 꽂으면 요 상태에서 위치가 정해되는데, 요걸 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도까지 이제 그려봤어요. 자, 이제 꺾은 선을 이용을 해서 월별 이익률과 매출의 현황과 그 다음에 분기별 이익을 각 범주별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쉬운 매출 현황부터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게 X축에 되어 있는 게 날짜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날짜.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매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시트를 하나 여시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앞에서 봤던 제품 범주별로 매출이 얼마인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판매 금액이겠죠. 매출이 얼마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고 싶냐면, 날짜별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위에 이게 날짜가 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주문 날짜를 집어넣죠. 자, 주문 날짜를 집어넣으면 날짜는 이제 구조를 가지니까 여기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분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일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는 이게 그래프로 연결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자, 여기 마커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요 값 있죠? 값을 행과 열에다 놓게 되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과 열에다가 행에다가 합계 금액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매출 금액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분기별, 월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끊어져서 나온다 그러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게 있는데, 날짜를 보게 되면 날짜를 나타내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날짜 형식과 두 번째 날짜 형식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날짜에 있는 형식은 뭐냐면 차원의 날짜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별 하나하나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2015년 5월달이면 5월달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밑에 있는 값은 연속적인 날짜 값을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를 이제 길게 쓰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나타낼 때 이 값을 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도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차원의 값을 가지게 돼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만약 이걸 상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의 날짜의 형태를 위가 아닌 두 번째에 있는 연도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의 값이 색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사실 여기서 눈치가 빠르면 아실 텐데, 차원에 있는 데이터 값들은 대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측정값, 숫자로 되어 있는 값들을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 값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여기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숫자냐 뭐 이런 값을 정리를 할 때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바뀐 연속적인 데이터로 바뀌게 되면 플러스를 누를 때마다 그 값들이 전체 데이터의 월 단위를 그룹핑을 해서 나누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단위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특정 주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형식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잘 보고 날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차원에 있는 값으로 월을 표시를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안에는 분명히 연도도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중에 2010년, 11, 12, 13년도에 모든 1월달의 합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4개년치의 1월달의 합계인 거고요.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연속적인 할 때는 각각 월의 매출의 합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차원의 월을 데이터를 쓴다면 뭐 이게 1개년치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이게 4개년치의 합이면 내가 만약에 4개년치의 합계를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4개년치의 그렇죠 평균을 보고 싶은 건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건 그때그때 데이터의 속성을 잘 분석하는 표현을 잘 보고 바꾸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월별 매출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월별 매출을 비교를 하죠. 자, 그리고 이거 비교를 할 때 매출을 여기 색깔이 똑같잖아요.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대로 범주를 색깔에다 집어 넣으시면 색깔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행을 구분한 곳에 범주의 데이터를 빼시면 한 줄에 색깔로 구분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을 제품별로 구분하는 거고, 그 제품을
다시 행별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매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얘도 이제 이름을 바꿔서 월별 매출, 판매 금액이니까 매출 추이라고 이름을 써놓죠. 그러면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별 매출을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매출 현황 이름으로.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걸 한번 해볼까 이쁜데, 분기별, 이제 분기네요. 분기별 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이익. 자, 새로운 워크시트를 여시고요. 자, 이번에는 분기니까 날짜의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가봅시다. 자, 날짜인데 분기를 나타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연속적인 분기를 나타낼 겁니다. 그렇죠. 이 값을 뭘로 나타낼 거냐? 이익 금액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렇죠? 분기별 이익을, 합계 이익을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품의 종류별로 나누어서 볼 건데, 그걸 행의 값으로 변경을 해서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똑같은 표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는데, 영역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영역 표시가 나는 걸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 기준값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가 나는 지점들도 있네요. 그래서 중앙선에 마이너스가 나는 요는 지점. 어느 순간에, 근데 어느 분기 때는 마이너스가 났나봐요. 그럼 굳이 이걸 막대 그래프로 하지 않아도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에 막대 그래프의 요 값을 다르게 표시를 한다면, 분기별로 색을 넣지 말고, 이익 금액을 색을 넣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편집을 한다면, 지금 자동이겠지만, 크게 색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이게 0의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높은 이익을 낸 시점과 마이너스를 낸 시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름은 분기별 이익 합계죠. 이익 합계. 이렇게 해서 분기별 이익을 합계를 내어 봤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 이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률. 요거는 뭐냐면 각 제품군의 요것도 이제 월이네요. 월별 이익률을 계산했는데, 자, 한번 보죠. 자, 새로운 워크시트에 날짜는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익률이라고 이익학은 있는데 이익률은 없어요. 여기 마진율까지는 있는데, 자, 이익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판 금액에서 실제 이익을 얻었는데, 그럼 이 이익이 전체 금액에서 얼만큼 되느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전체 금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익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되는 값들에 없는 값을 이제 추가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계산 필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여기 값들 없는 걸 추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이걸 좀 가져와서, 자, 그래서 계산된 필드의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키보드만 마우스 타이핑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다가 이익률이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이익률은
이익을 얻었는데 판매 금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더냐? 내가 100원을 받았는데 이익이 20원 났다. 그러면 이익률이 20%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익으로 비율값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필드들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기 표시를 했지만 여기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데이터를 숫자의 형식이냐 문자의 형식이냐, 그래서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볼 거고요. 오늘은 수식, 간단한 수식 하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나누기. 그러면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확인 누르면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값은 는 계산된 식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이익률을 각 월별로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익률이 차이가 나겠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이익률의 합계죠. 나누어서 했는데 그 값을 합쳤으니까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평균 값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의 데이터 값은 소식.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 값은 네. 데이터 값은 비율 값을 가져야겠죠. 전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요 서식으로 가서 머리끌 패널 총계산, 야. 아, 여기 있네. 여기 비율값 숫자, 이걸 비율값으로 표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비율값으로 쓸게요. 아이고, 여기 이상한 애가 하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크게 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날 때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래서 그 이익률을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처럼. 그래서 이제 평균이 되겠죠. 평균 이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색깔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얘도 좀 구별이 좀 잘 되게 그래프를 했고, 여기 있는 글씨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평균 값의 비율 값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원래 이게 10% 20%가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서 나오는 요 데이터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게 이렇게 보입니다. 뭔데 이렇게 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났을까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데이터 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도 이제 이름을 바꿔서 뭐로 할까요? 월별 이익률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봤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래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그림처럼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대시보드를 만들려면 새로운 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대시보드라고 하는 새로운 판을 하나 만들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대시보드는 이제 현황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눈에 데이터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만들어 놓은 분석판을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작업창입니다. 작업창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작업창을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크기 옵션에 가셔가지고 속성을 좀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해서 보죠. 자, 그러면 여기 크기 옵션에 가시면 지금 현재 가로, 세로, 너비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정해져 있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출력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라면 여기 정해져 있는 규격 안에 분석 화면들을 배치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컴퓨터 화면에서 아니면 웹을 기반으로 하는 화면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 있는 자동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을 선택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기 화면들을 모두 자동으로 맞춰 놓게 되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해서 자동을 해주시면 쉽게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에 판에다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져온 화면들을 여기 있는 격자 무늬라고 하나요? 이 격자 무늬에 맞춰서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줍니다. 물론 이제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맞춰진 비율에 맞춰서 위치를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X표 눌러서 끄시거나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이걸 제 나름 아까 봤던 요 포맷에 맞춰서 한번 저 나름대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요 포맷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별 이익 그래프는 왼쪽으로 좀 맞춰서 표시를 했고요. 너비 조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폭도 이렇게 따라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월별 있었으니까 지도가 한 여기쯤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현황도 여기쯤에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고, 비율 차트도 어디다 넣었지? 여기다 넣었나?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표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 그죠? 왜 그렇지? 자, 그래서 비율 구성에 갔더니 이거 우리 아까 할 때 이거 글씨 폰트를 제가 임의대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서식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글씨를 좀 줄여 볼게요. 글씨를 15가 아니라 아까 9 단위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보죠.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보시고요. 아, 이거 제가 안에다가 너무 집어넣어서 그렇구나. 네, 이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가 많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여기는 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서. 그래서 여기 서식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자동으로 해서 쓰는 게 보기가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 구성 화면을 완성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화면의 폰트를 좀 키워서 그런가 봅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서식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바로바로 넘기지 않고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시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싶으시면 왼쪽 하단 부분에 가시면 요 객체들 있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봤던
배열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건 이제 바둑판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고요. 부동 해주시면 그냥 하나 갖다 놓으면 거기서 안 움직이는 형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간에 공백을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글자를 집어넣고 싶다든지 아니면 배경 그림을 넣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요 한 구석탱에 그림을 넣고 싶으면 요 그림 영역이나 웹 영역을 표시하시면 되고요. 요 대시보드 제목 누르시면 제목 창이 이렇게 위에 하나 생깁니다. 자, 제목도 역시 편집할 수 있겠죠. 시트 이름은 아니지만 여기 대시보드의 이름이니까 매출 현황이라고 하죠. 매출 판매 실적 현황표 뭐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 화면 모드로 이용하시면 전체 화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전체 화면이 됐죠. 계속 이게 모두 선택이 되네. 자, 됐고, ES키 눌러서 원상태로 돌려오죠. 자, 이 상태로만 되면 이제 하나의 정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시보드 기능에서는 마지막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좀 인터랙티브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황을 선택을 하면 그 상황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데이터들이 전체 변형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중에 이 지역에서만 있는 데이터만 필터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기능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 기능인 대시보드에 있는 요 작업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시보드 안에 있는 기능 중에 요 작업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한번 보죠. 대시보드에 가시면 난 지금부터 대시보드에 있는 설정을 바꿀 거야. 뭐 할 건데 어떤 걸 할 거냐면 대시보드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필터하거나 어떤 데이터가 더 부각되도록 하이라이트 해주거나 아니면 특정 URL을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시트 이동을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매개 변수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대시보드에 있는 화면 구성이에요. 여기서 아까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기 있죠. 자,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곳의 데이터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라? 필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필터하라. 어떤 것들이 얘가 선택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도 선택하면 자신에 있는 내용이 필터돼서 보여지는 거죠. 아니면 나는 필터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지도에서만 필터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필요 없는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모든 것 다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마우스를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마우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만 갖다가 올려놔도 필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조 메뉴로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간단하게 클릭을 했을 때 그 값들이 모든 값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선택해서 확인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터되어 있는 내용이 조건들이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필터 조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를 클릭을 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캘리포니아에 맞게 데이터들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다시 바닥을 선택하면 필터가 해제되고요. 여기 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만 선택을 하게 되면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특정 가구의 매출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구와 관련된 데이터들만 변경이 되는 거죠. 오, 이 뭐죠? 가구가 마진이 마이너스 700% 날 때가 있었네요. 수식의 문제인지 계산의 문제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필터 되어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 아이고 작업 무시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기능입니다. 기능인데 테이블은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대시보드까지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대시보드의 작업에 필터. 요거는 아닌데 이것도 아까 제가 여기서 필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생성이 됐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태블로 데스크탑 버전과 퍼블릭 버전의 차이가 이제 파일의 저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퍼블릭 버전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내 컴퓨터에 저장이 없고 퍼블릭의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쓰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됐는데 잠깐 로그아웃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일을 저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에는 파일, 그 다음에 태블로 퍼블릭의 저장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태블로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화면에 로그인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블릭에 가입한 정보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블릭에 로그인을 하시면 저희 문서를 저장하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 팁인데요.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는 저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오류가 저장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하실 때 앞에 이제 숫자나 영어로 이렇게 그 문서 이름을 적용하시면 파일 전송의 오류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영어로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을 누르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 만든 화면이 태블로 퍼블릭으로 이제 사이트로 이제 쭉 저장이 되는 거죠. 서버로 이제 저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기서 만든 데이터들도 다 같이 넘어가야 돼요. 물론 원본 데이터가 가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저장이 잘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그 웹으로 저장된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자신의 로그인 정보와 함께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저장된 마지막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놀라시면 나머지 화면들은 왜 안 보이지? 다 없어졌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각 화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은 태블로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진 화면을 맨 처음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화면이 이렇게 대시보드 화면이면 대시보드, 아니면 그냥 일반 화면이었다면 그냥 이 화면을 마지막에
저장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마지막 화면을 잘 저장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 화면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편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해볼게요. 세부 편집에 가시면 지금은 이제 전체 화면만 보이는데 이 오른쪽 아래 맨 밑에 보시면 여기 탭 있죠. 탭으로 통합 문서 표시라고 해놓게 되면 어떤 팁을 할 수 있냐면 화면은 구성이 되지만 요 화면을 좀 닫아 볼게요. 위에 요 탭들이 나타납니다. 탭들이 나타나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맨 마지막 저장을 한 화면은 이 저장이 되어야 맨 첫 번째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밑에 이 탭들을 누르셔도 그 화면으로 이동하긴 해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내 이제 퍼블릭에 저장이 됐으니까 이건 누구나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맨 마지막에 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저장을 하시려면 공유를 하시려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요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링크 주소가 있죠. 요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요 링크 주소가 자신의 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의 URL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저기 내장되어 있는 코드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는 뭐냐면 HTML 문서인데요. 디비전이라고 해서 지금 뭐 많죠. 지금 이 보여지는 화면을 링크가 아니라 우리 그 뭐 블로그라든지 웹 게시판에 내용 안에 추가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쓰는 HTML 코드 값입니다. 그 값을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장될 때 쓰는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링크해서 보여줄 때는 여기 있는 링크 주소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위에 있는 이 링크 주소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 아래 링크를 주소를 쓰시는 게 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아래 있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우리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것처럼 저기 댓글에다가 자신의 요 구성된 화면을 하나씩 다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능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시면 무엇을 다운로드 할 수 있냐면 지금 보고 있는 분석 화면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첨부되어 여기서 분석을 했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거나 PDF나 PPT의 형태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태블로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게 아쉽다라고 했는데 퍼블릭에 저장하신 다음에 이 통합 문서를 다운받으면 TDW 파일로 요거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태블로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로 다운로드 하시면 그래서 요 태블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태블로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보게 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다운로드 할 때 요 값을 태블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거 다른 사람 다운로드 받게 하기 싫은데 당연히 얘도 그게 있겠죠.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운로드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아이고 이 편집이 아닌데 웹 편집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예, 좀 닫고요. 세부 정보 편집에 들어가서 아래 요거 아까 메뉴 중에 해당 데이터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요걸 체크해 주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내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네. 요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요 편집은 선택을 해 보시면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사람 건 안 되고요. 이제 자기 것만 가능해집니다. 태블로에서 이제 웹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웹상에서 그 웹상에서 태블로를 실제로 만드는 거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 월별 판매 금액 이걸 제품 범주별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기능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웹에서도 이 기능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가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계속 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할 텐데, 단점은 당연히 웹이니까 기능 제한하고 속도도 좀 느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걸 할 건데, 미래에는 앞으로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대가 되면 지금 우리가 태블로를 이제 깔아서 설치를 했잖아요. 깔아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웹 서비스로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블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굳이 내가 태블로를 깔지 않고 일정 비용을 내고 로그인을 하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을 앞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까지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그 웹 퍼블릭으로 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장이 제가 이걸 열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요 대시보드 화면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구성이 돼서 데이터를 한 화면에 이제 조망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파일을 링크 값을 잘 저장해서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할 거니까 만들어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다 거쳐 봤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각각 화면들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대시보드 만들고 하는 것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